아, 치바 모네를 해야 됩니다, 이제. 5차 주니어 그랑프리 치바 모네 편입니다. 치바 모네를 하기 전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 이미 연기를 다 봤고요. 책갈피도 해뒀고. 보통 이렇게 이제 선수 연기를 이제 영상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대충 무슨 얘기를 할지 머릿속에 약간이나마 정리를 해요. 제가 뭐 대본을 쓰고 나서 하는 타입은 아니긴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지금. 좀 전체적으로 이 참 못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와 잘한다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연기가 뭐 썩 그 엉망도 아닌데 그렇다고 와 연기가 정말 아름답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애매해요 정말. 그러나 점수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주니어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선수에 대해서는 그냥 그때그때 닥치는 상황에 따라서 떠오르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연기는 각자 보도록 하세요. 각자. 연기 안 보고 바로 점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쇼트 프로토콜을 보면 뭐 더블 악셀, 뭐 그냥 평범한 가산점 나왔고요. 러츠의 어텐션 나왔고요. 트리플 룹, 뭐 그럭저럭 가산점 잘 나왔고요. 다 4레벨이에요. 그죠? 시마다마오 같은 경우는 이때 스텝이 3레벨이었죠. 이거 잘 보면 시마다마오가 지금 이때 68점대가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이것 때문이잖아요, 사실. 큐가 안 떴다면 이 가산점이 1점 이상 나왔을 테니까 여기서 최소 1.5나 2점은 더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 큰 차이가 없어요, 쇼트에선. 참고로 3차 그랑프리에서 신지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점수가 대략 70.41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주니어 그랑프리 때의 그 시마다마오. 요때는 클린 점수를 받았으니까. 이때도 71.49. 그럼 결국 쇼트에서의 점수란 건 3명, 그러니까 시마다마오, 치바모네, 신지아 이 3명을 놓고 보면 쇼트에선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요. 클린을 한다면. 다만 시마다마오가 조금 앞서는 거는 트리플이 이제 후반부 가산점을 받는 부분. 그거에 의해서 약간 한 1점 정도 유리한 부분은 있죠. 그러나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신지아나 치바모네가 시즌 중에 뭐 구성을 바꾼다는 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여지죠. 현재로는. 그러니까 결국 이 세 명의 대결은 프리에서 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뭐 회전 부족 한 종이 나오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든 랜딩을 해내고 있는 트리플 악셀과 쿼드토를 랜딩하고 있는 시마다마오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치바몬의 프리 점수인데 135.66이죠. 이렇게 따지면 솔직히 신지아보다 지금 앞서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3차 그랑프리 때 신지아에게 기대했던 프리 점수가 130점을 넘기는 거였어요. 이런 걸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다시 치바모네로 넘어와서 아, 첫 번째 더블 악셀인데 그냥 평범한 악셀이에요. 평범한 악셀. 그러니까 저는 악셀의 자세는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파워는 딱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치바모네 같은 경우도 나를 별로 안 내립니다. 참고로 이거는 보자. 어차피 연기를 안 보기로 했으니까 그냥 느린 화면 쪽으로 갈게요. 자, 뭐야 이게 느린 화면 맞아? 예. 확실히 나를 많이 안 내리죠.
과거의 선수라면 이점에서는 이미 토가 닿아야 돼요. 과거 스타일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러츠인데 이 러츠 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왜냐? 왜 어텐션이 나왔을까? 일단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이제 느린 화면 처리를 해주네. 자, 여기서 다시 설명 들어갑니다. 이거 앞에 시마다, 아이고, 시마다 마오 편에서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이 방향에 점프해요. 러처를 뛸 때 엣지의 움직임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이런 아이고, 이거랑, 이거랑, 자, 시마다 마오는 B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B의 경우가 대표적인 플러츠들이 뛰는 건데, 다만 시마다 마오는 뭡니까? 토픽을 낮게 해서 날이 이렇게 흘러나가기 전에 찍는다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치바모네의 러츠를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왜 어텐션인지. 자, 잘 보면, 자, 이제 지금 현재는 오른쪽 날에 스케이트 자기 무게가 걸려 있죠. 그다음에 왼쪽 날을 내려놓는다고요. 자, 왼쪽 날을 내려놓는데 몸의 안쪽에 넣었어요. 그리고 무릎이 약간 열려 있고 지금은 아웃 엣지인데 순간적으로 살짝 넣죠. 무릎을 넣으면서 인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같잖아. A 같단 말이죠. 여기까지 보면 A 같이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토픽이 안 올라가죠. 인인데. 그죠? 안 올라가고 지금 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게 아웃으로 빠져요. 즉 아웃으로 빠지고 나서 올리기 때문에 이것처럼 보이지만 B인 거예요. A처럼 보였지만 시작은 A를 할 것처럼 하면서 B를 했어요. 그렇게 내다가 지금 토픽의 높이를 비교해 보자고요. 시마다마오랑 비교해 볼까요? 자, 시마다마오의 너츠를 비교하면 자, 시마다마오는 요 정도거든요. 약간 프리를 가면 좀 옆장면이 있을까? 자, 이게 시마다마오의 최대 높이거든요. 이거랑 지금 치바모네의 경우는 다르죠, 높이가. 그죠? 높이가 다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시마다마오의 경우는 이게 좀 더 직선 형태고 이건 좀 더 나가고 있죠. 그럼 어떻겠어요? 엣지 유지력도 시마다마오 쪽이 나을 거고 엣지 유지력이 그거 하겠죠. 즉 B인데 나가는 이것이 좀 더 가파르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빨리 꺾이겠죠. 치바모네 쪽이. 그러니까 토픽은 더 높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은 더 걸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치바모네는 여기서 걸리는. 그러니까 치바모네는 지금 어텐션이 뜨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실제 장면을 가지고 보면 얘는 왜 지금 엣지 판정이 나왔느냐를 알 수 있어요. 헌데 좀 예민한 얘기 해볼까요? 좀 예민한 얘기 할게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새끼들은 내가 한국 애들만 까고 뭐 외국 애들을 치켜 올린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치바모네 이 러츠가 이게 어텐션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신지압 러츠들도 어텐션이 나오기 충분하거든요. 신지압 러츠들도 어텐션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어텐션이 나온다면. 근데 잘 봐요. 지금 얘가 러츠가 뭐 쇼트 풀이에서 뭐 갑자기 교정을 했겠어? 아니죠.
근데 쇼트에서 어텐션 나왔어요. 프리에서는 안 나와. Q가 나온 거지 어텐션 아니잖아. 왜 프리에서는 엣지 판정이 안 나왔을까? 근데 이런 것이요. 피겨 판정에 정말 자주 있는 일이에요. 자, 이거 어떤 경우냐면, 자, 신지아는 어떻습니까? 바로 최근 시즌에 주니어 월드에서 은메달리스트입니다. 이미 국제대회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보였어. 그런 신지아는 쇼트 프리 다 엣지 판정이 안 나왔어요. 근데 치바모네는 쇼트일 때 얘가 과연 주니어 그랑프리 기록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어떤 인지도라든지 기본적으로 얘가 어느 정도 하는 애인지가 안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수록 엣지 판정이 좀 괜히 엄격해집니다. 근데 얘가 쇼트에서 1위 했어요. 시마다마보다 위에 갔어. 그랬더니 프리에서는 어떻게 돼요? 메달 후보가 되죠. 그럼 엣지 판정이 안 나와요. 쇼트에서 엣지 판정 나왔던 선수가 1, 2, 3위 안에 들어서 메달 후보가 되면 프리에서 엣지 판정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신지아가 참가했던 3차랑 5차의 테크니컬이 다르다고 한다면 테크니컬의 성향 차이일 수도 있어. 근데 쇼트 프리가 테크니컬이 다를까요? 그건 좀 애매하고. 만약에 테크니컬이 같았다면 그냥 신지아나 치바모네가 뛰는 러츠에 영상으로 보이는 카메라의 각도가 달라가지고 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죠. 어쨌든 솔직히 제가 테크니컬이었다면 치바몬의 모든 러츠가 어텐션이고요. 최소. 솔직히 신지아도 어텐션 줄 거예요, 저라면. 내 입장에서는 얄팍하게 눈속이 만나는 게 너무 보이거든. 난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히 B타입에서 한 요 정도 찍어내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3번은 롱엣지 구간이고 1번은 이제 아웃엣지가 되는 거. 1번이 시마다마오, 2번이 신지아하고 지금 치바모네, 3번은 그냥 클러치 뛰는 애들. 2번 뛰는 애들 나한텐 다 보이거든? 난 전부 다 어텐션 줄 거야. 2번이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롱엣지도 줄 수 있어요. 2번일 때도. 내가 테크니컬이면 그렇게 하겠어. 그러나 난 테크니컬이 아니죠. 어쨌든 현재 심판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치바몬의 러츠가 왜 쇼트에서 어텐션이 나왔는지는 요 A형과 B형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토픽의 높이라든지. 항상 일관되죠, 제 설명은. 시마다마오가 왜 아웃엣지로 뛸 수 있는지, 치바모네는 왜 어텐션이 나왔는지. 다 같은 하나의 이론이에요, 이건. 자, 그럼 치바모네 이 러츠는 됐고, 그 다음에 플립은? 네. 이 악셀 같은, 토룩 같은 경우도, 음, 지금 잘 보면 치바모네도 어때요? 발끝 들어 올리는 게 좀 의도적인 게 보이죠? 이 발끝 들어 올리는 거. 예? 착지하지 않는 왼쪽 발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착지하는 오른발만 발끝을 들어 올리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러시아 애들이 이런 짓을 한 게 지금 벌써 몇 년째인데 일본 코치들이 모르겠어요? 특히나 일본은 러시아하고 피겨 교류도 좀 더 하는 편이었잖아, 과거에도. 이런 착지 기술에 있어서 지금 일본 애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받아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스타일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실제로 지금 느린 화면을 봐도 거의 날착지로 떨어지고 있고. 예.
그리고 날도 잘 빼고 있고요. 예. 다음에 이건 룹인데 뭐 룹은 딱히 뭐 할 게 있나? 근데 잘 봐요. 예. 거의 날로 떨어지죠. 날로. 예. 뭐 딱히 더 할 게 없고요. 그러면은 프리를 가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 좀 보이죠? 예. 자, 아웃인 상태에서 들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마다마보다 확실히 높네요. 이게 내려오는 것도 느리고. 이 엉거주춤한 이 자세. 예. 이게 지금 여기서 잘 봐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방향이 휙 나가잖아요. 지금 여기 끝이. 갑자기 휙 꺾이죠. 이걸 조금만 늦게 나갔어도 됐을 텐데. 이 나가는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도 더 괜찮을 텐데. 이 모양이 저한테는 신지아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이런 거 지금 안 잡잖아. 어. 여전히 이거는 조금 더 많이 내려온 편이고 아까보단. 그러나 이 토를 내리는 게 있잖아요. 한 10여 년 전 선수들하고 비교를 해봐요. 훨씬 적게 내리는 겁니다. 이 토를 내리는 게. 네. 간섭 없게 떴고, 음, 잘 봐요. 자, 지금 이 방향으로 크로스 이렇게 떨어졌는데, 날이 빠지는 라인이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딱 보면, 한 프레임 딱 넘기면 지금 뒷날 뜨잖아요. 그죠? 뒷날 뜨죠? 그러니까, 제가 착지 이론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3차 그랑프리 신지아 넘어진 점프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했지만, 날이 크로스로 떨어졌더라도 다시 앞쪽 날이 이 커버진 쪽으로 무게를 실을 수만 있으면 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틀어내잖아. 이 여기서 이렇게 틀어내잖아요. 빙 돌아가지 않고. 이러니까 마치 전혀 문제 없는 점프 같잖아. 이 틀어내는 방향을 잘못하면 이 빙판에 그려지는 궤적이 굉장히 회전이 부족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점프인데 이 날을 다시 틀어서 빠져나가는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으면 회전이 부족한 것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러시아 애들로부터 시작된 착지 스킬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것이 안 되는 선수가 없었냐, 이런 게 되는 선수가 없었냐 하면 그건 아닌데, 이런 걸 정말 눈에 띄게 잘 써먹기 시작했던 자기 토바란 애도 있고, 기본적으로 토픽을 많이 내리지 않고 거의 날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착지 스타일이 러시아 애들로부터 시작되었고, 거의 러시아 애들 상당수가, 러시아 애들 상당수라기보단 뚜베리제 쪽, 뚜베 쪽의 애들이 이제 많이 쓰는 하나의 전형이 됐어요. 이게 트렌드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스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토를 많이 내리는 경우라면 토를 뻗어내린 상태에서 돌리면서 떨어지거든요. 과거의 선수는. 이 경우는 날에 한번 왔더라도 다시 앞날로 중심을 실어서 튼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이걸 보면 솔직히 말해서 치바모네가 착지 스킬에서 신지아보다는 한 반수 위라고 봐요. 불편하죠. 이런 말하면. 그냥 점프를 평가하자면 전 신지아 쪽에 더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착지 스킬에 있어서라는 겁니다. 착지 스킬. 다음에 이제 악셀. 네. 악셀이 딱히 할 말이 없고요. 네.
그것도 뭐 딱히 뭐. 근데 웃기는 거 알아요? 그냥 봐도 얘는 시마다 마오보다 파워가 없거든요. 시마다 마오보다 파워가 없어요. 근데 단순 트리플에서는 시마다 마오보다 점프 높이가 살짝씩 더 나오고 있어요. 그거 안 느껴집니까? 이게 그래서 단순히 점프 높이가 낮다고 해서 그 선수가 파워가 있다 없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시마다 마오 같은 경우는 트리플에서의 점프 높이가 나오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게 설정일지도 몰라요. 체력 안배를 위한. 점프 높이에 구분을 하는 타입이어야 되거든요. 요즘 시대에서. 트리플 악셀 이상의 점프들을 여러 개 뛰려고 하면 트리플과 쿼드의 점프 높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선수가. 러츠와 플립에서 엣지를 구분하듯이 3회전과 4회전의 점프 높이를 나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뛰는 스타일이 많아요. 이건 역시 러시아 애들로부터 시작된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 트리플 악셀 이상의 점프를 안 뛰는 선수들은요. 그냥 굳이 트리플을 낮게 뛸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신지아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치바모네보다 점프 높이가 더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3차 그랑프리를 제외하면 일단 3차 그랑프리는 제가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주니어 선발전이나 뭐 주니어 월드나 뭐 그 외에 제가 들어오는 정보를 놓고 보면 신지아 점프 높이가 상당히 괜찮아요. 트리플 뛰는 애들만 비교하면. 근데 그건 뭐냐면 신지아가 이런 애들보다 파워가 월등해서 시마다마오보다 파워가 훨씬 좋아서가 아니고 트리플 악셀과 쿼드를 프로그램에 넣지 않는 선수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게 참 여기서 정리할게요. 그냥 더 얘기하면 지금 치바몬의 편인데 신지아 얘기로 꽉 찰 거야 아마. 자 지금 다시 이게 플립이죠. 네, 자 터닝을 했고 터닝을 했는데 살짝 중립인 내지는 아웃이거든요. 이게 아웃에서 들어 올리고 있죠. 시마다 마오랑 반대죠. 그죠? 시마당 마오랑 반대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온데도 바로 안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나를 틀죠. 네. 좌우 간격은 좀 벌어졌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인을 만들었고요. 네. 네,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점프에 비해서는 날을 좀 내려서 지금 날이 내려앉기 전에 돌리면서 왔죠. 역시나 착지할 때의 이 날이 들어온 방향에 비해서 날을 착 돌려나가는 능력이 좋은 편이에요. 보면 얘도 또 방금 룸 맞죠? 거의 날로 떨어지죠. 예, 거의 날로 잘 틀어주네. 근데 그 외에는 딱히 뭐 이건 또 플립인데 역시나 터닝이 완료되고 올라갈 때 지금 살짝 중립인데 이제 날이 흘러나가고 무릎을 안으로 닫고요. 그렇게 인을 만들어서 찍고 있죠. 좌우 간격 만들었고 토픽되는 시점에 날이 몸의 이 골반 라인 바깥으로 나가 있고. 근데 생각보다 점프 높이 괜찮네.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리플 점프 높이가 시바다마보다 높잖아요. 앞에도 이미 한 번 한 얘기지만 트리플만 뛰는 애들이 쿼드를 뛰는 애들보다 오히려 트리플에서 점프 높이가 높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 시마다마오보다 파워가 좋을까 하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딱 지금
크로스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없죠. 회전 부족 판정이.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방향이잖아요. 그죠? 날을 어떻게 빼는지 보세요. 하나, 탁 이렇게 틀어지죠? 네. 잘 보세요. 여기서 한 프레임 딱 주니까 뒷날 들리죠? 뒷날이 들렸어요. 왜? 날의 앞부분은 커브가 져 있죠? 스케이트 날이. 날의 앞부분이 이렇잖아요. 여기가 토면. 여기에 무게가 실리면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이 일자날이는. 커브가 진 여기에 실려야 날을 틀 수가 있다고요. 쉽게.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지금 한 요쯤 와 있거든요. 이거를 탁 한 프레임 죽이면 지금 여기 있던 무게 중심이 요로 온다고요. 여기서 요로. 앞쪽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래서 뒷날이 들리는 거예요. 뒷날을 들리니까 요렇게 빠지죠. 자, 보세요. 자, 몸의 중심 라인선에 딱 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건 곡선으로 나가는 형태니까 이 중심을 수직으로 끄면 안 돼요. 이 중심 라인선에 있잖아. 이 날이. 3차 그랑프리의 신지아는 어땠다?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날이 어디에 있었냐? 여기까지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졌던 거고, 이 경우는 중심 라인에 딱 서 있잖아. 날이. 이해돼요? 제가 지금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3차 그랑프리 때, 5차 때 시마다마오 편에서도 하고 있는 얘기고, 지금 치바모네 편에서도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날을 잘 틀어서 몸의 중심 라인에 이쪽으로 안 나가게끔 몸의 중심, 무게 중심에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날을. 이것만 봐도 착지 스킬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얘는. 물론 이 부분에서의 착지 스킬. 그러니까 착지 스킬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높이 떠서 떨어질 때 충격 흡수를 잘하는 타입이 있고, 착지 날을 내리는 위치가 좋은 선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이는 날을 트는 것이 좋은 선수예요. 날을 트는 거를 잘해서 몸의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착지 스킬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네, 잘 빠졌고, 다음에 네, 악셀 자세도 나쁘지 않아. 네, 자세는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자, 여기서도 네, 날 닫고 틀었죠? 방향을 틀을 때 어때요? 뒷날이 들려 있죠. 커브 진대에 중심이 실려 있잖아요. 여기 실려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고 나갔고, 예. 다시 러츠. 아우, 꼴보기 싫어. 자, 자, 아웃이죠? 아웃 엣지에서 지금 올라가잖아요. 예. 다시 말하지만 B형 올라가고 있고, 얘 또 지금 틀어지죠? 이쪽 나가려고. 틀어지니까 이렇게 엉거주춤한 자세. 이 경우는 좀 큐 나올만 하죠? 큐 나올만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잘 보면,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이 방향으로 점프를 뛰는데, 이렇게 크로스로 왔다 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잘 뺐어. 근데 이거는 지금 살짝 더 모자라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이 날이 빠지는 모양이 아무래도 약 솔직히 1번이나 2번이나 큰 가게 차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약간의 차이로 날을 빼는 모양새가 얼마나 자연스러웠는가, 아니면 조금 더 이게 좀 둔탁하게 꺾였느냐, 그 차이인 거죠. 지금 여기서 하나 탁 했을 때 이 틀어지는 게 느낌이 다르죠. 예, 끌렸잖아요. 지금 날이 부드럽게 나가진 않고, 아마 요게 심판 눈에는 뭔가 삐리하게 보였을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게, 느린 화면을 보지 못하는 현재 심판들이
아무래도 착지하는 어떤 정확한 모습을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보는 것처럼 보고 판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느낌적인 느낌에 의한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이 탁 끌려서 나오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러우냐가 회전 부족 판정에 영향을 끼쳐요. 실제로. 예, 이제 예. 뭐 대충 이렇고. 근데 확실히 솔직히 말하면 점프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시마다마오보다는 오히려 저는 치바모네가 더 마음에 들기도 해요. 점프를 제외하면. 근데 문제는 점프에서 트리플 악셀하고 쿼드토를 뛸 수 있다라는 거, 시도라도 할 수 있다는 거는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점수에서는 시마다마오가 이기겠죠, 결국. 그리고 얘 문제점, 첫째, 제가 보기에는 엣지 구분이 안 된다. 프리에서는 러츠든 플립이든 엣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도 제 기준에서 이거는 엣지 구분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메커니즘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얘는 엣지 구분러가 아니라 판정 회피 수준이다. 즉 신지하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엣지를 구분하는 능력은. 그리고 파워가 있느냐? 당연히 그러니까 파워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좀 그래. 트리플에서의 점프 높이를 봤을 때 파워가 떨어지는 스케이터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렇다고 파워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파워 면에서 신지아보다도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을 보면. 예. 신지아가 생각보다 파워가 많이 붙었어요. 생각보다. 예. 어쨌든 신지아보다도 파워가 떨어지고 대신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대로 스핀 괜찮죠? 지금 스핀 가산점 잠깐 살펴볼게요. 1.05, 1.05, 1.08, 1.6, 1.08, 0.86.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스핀 가산점이 과연 시마다마오가 뛰어나서 간 건지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이 점수에 끌려간 건지 솔직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시마다마오가 치바모네보다 스핀이 낮다라고 한다면 뭐 회전 속도, 스핀 속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핀을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쁘게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 뭐 저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스핀에 있어선. 아, 시마다마오의 스핀을 보면 여성미가 없어. 근데 치바모네 얘는 나중에 연기력적인 성장 여지는 좀 있어 보이긴 한데 이건 뭐 선수나 코치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도 좀 나뉘긴 할 거고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뭐 치바모네는 확실하게 지금까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툭 튀어나오는 게 없어요. 좀 찌르듯이.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기가 좋거든요. 야, 얘는 이게 좋아. 이게 확 안 좋아.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좋은데 딱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일단 다음 편에는 뭐 김민채나 김채연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제 6차 그랑프리 할 때가 돼가지고 전 솔직히 말하면 신재한테 지금 좀 마음이 가 있거든요. 신재가 과연 6차에서는 어떻게 할지 대단히 궁금해요. 3차에서 보여준 문제점이 명확하거든요. 아,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여줄까요? 아, 그래. 이걸 비교하면 되겠네. 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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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랑 3차 때 신지아를 비교해 봅시다. 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꼭 우리 한국 선수를 까는 걸로 느낀다면 내가 진짜 할 말은 없는데 잘 봐요. 자, 이렇게 거의 진행 방향에 거의 크로스로 왔죠. 지금. 네? 그때 딱 보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있죠? 그죠? 그럼 신재아가 어땠느냐? 자,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치바모네보다 회전이 더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치바모네가 1번이고 신재아가 2번이라고 하면 치바모네는 거의 지금 이렇게 들어왔고 신재아는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신재아가 더 회전을 채워서 왔잖아. 그럼 나를 빼기가 더 좋거든요. 나를 빼는 게. 신재아 쪽이 지금 더 유리한 상황이야. 근데 잘 봐요. 지금 여기서 나를 뒷날을 들었는데 늦은 거야. 이미 늦었다고. 빠지기 전에 여기서 거의 안 빠지고 빠져야 이렇게 빼야 되는데 늦었죠? 몸의 중심에서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나가버리죠. 예. 못 땡겨왔다고요. 못 땡겨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몸의 중심에서 이쪽으로 벗어났죠. 치바모네는 여기서 예, 최대한 적게 틀었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것만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두 개도 문제거든요. 자, 여기서 이 플립이잖아요. 그죠? 플립 같은 경우 이건 지금 러츠 교정한 약간의 후유증 같은 거예요. 발목이 좀 아웃처럼 꺾였잖아요. 엣지는 인엣지인데 약간 아웃 엣지 만들려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이건 교정의 흔적이에요.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서도 크로스로 떨어졌죠? 그죠? 떨어졌는데 어떤지 봐요. 자, 지금 자세가 불안정하죠. 틀어가는 과정에 다리 모양 다르죠. 이런 상태니까 이때 연결 트리플 토가 안 되고 더블 토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점프. 그 다음 점프도 크로스가 됐는데 지금 나를 빼는 게 이거는 조금 그래도 이거는 좀 훨씬 낫네. 예. 여기서는 그나마 잘 뺐죠. 예. 그나마 잘 뺐네. 이거는 제 기억이 잘못된 겁니다. 이 세 개가 다 문제였다고 기억했는데 마지막 점프는 잘 뺐네요. 예. 일단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저 방금 제가 신자 넘어진 거랑 그 다음에 더블토밖에 못 붙였던 그 점프들이 어떻게 해결돼서 오는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저 상황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회전각을 더 여유 있게 채워서 내리면. 하여튼 그런 게 궁금합니다. 자, 뭐 치바 모네 편은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